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어를 구하자, 싸우더라도 배를 부수지 말자. 그리고 촛불의 민의, 그 본질은 무엇일꼬? 그리고 국민의 숨은 민의는 없을 것인가? 이것을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어깨에 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하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탄핵이 부결되었을 때 내년 한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탄핵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항구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타고 있어요. 그 안에는 각계각층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위, 진보, 보수 모두 같이 타고 있습니다. 사상 이념 다른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선악 가치관이 다른 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또 다른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 다르고요. 같이 가면서 이건 옳다, 저건 그러다 싸울 수도 있고 밀고 땡기고 선이다 악을 논하고 이건 좋아요. 그 안에는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바다가 잔잔하고 배가 튼튼하게 갈 때는 뭐 그 정도를 넘어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어도 되고 한쪽에서 격투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뭐 약간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해도 잘 갑니다. 그 배. 괜찮아요. 그러나 태풍이 몰려오고 바다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흔들거리고 물이 넘치고 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싸우던 손도 멈추고 물 새는 건 맞고 키를 단단히 잡고 항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구고가 배전이 무너지고 구멍이 나고 물이 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상하 좌우 적과 친구 할 것 없이 같이 침몰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은 피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중에 다른 배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어디 대다수 그 승객이 그러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옳으니 그러니 해도 반드시 항구고가 이태리 올 때는 먼저 항구고 안전부터 봐야 됩니다. 물 새는데 어디 없나? 어떻게 해야 이거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까? 이것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국이 평화로운 항해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시점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등등을 해가지고 일촉일발 그 상황에 있어요. 이 한국어가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국어가 아주 부실하고 걱정할 정도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승객 여러분이 조금 진정하고 옳다 그러다 놓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러면은 아주 튼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배가 뒤뚱뒤뚱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 위의 항해는 아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옳다 그러다 다 비우고 좌우 비우고 이념 비우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박근혜 하야시키자, 탄핵하자, 쫓아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절대 안 돼. 보호하자. 이렇게 또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다수 국민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도 뭔가 잠겨 있다 이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저 고속버스를 타나 역으로 가나 어지간한 곳에 가보세요. 여기저기 보면은 박근혜 퇴진하라 하야하라 붙여놓고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듭니까? 와, 많은 사람이 다 이거 쫓아내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 그거 원하는 것보다 또 이런 기분 좀 들 거예요. 거기다가 TV 턱 틀어보면 어때요? 왠가 시초풀 나오지요. 왠간 뭐 어디가 부실하고 어디가 비리가 있고 수없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눈버렸다 하고 꺼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 들으면 또 들어와야 한쪽으로 온 세상이 날뛰는 것 같아요. 신문을 떠들여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분 들던가요? 처음에 정말 세상 혼란하구나, 이 큰일이구나, 박근혜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들던가요? 물론 지나보니까 지겹고 듣기도 싫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럴 수도 있지만 초기에 아마 그렇게 생각 들어올 거예요. 이 언론 보도가 끝없이 나오면 처져듭니다. 처져들어. 이 분위기에 젖는다 그래요. 어때요? 친구끼리 딱 모였습니다. 그럼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막 웃음꽃이 만발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별거 아닌 걸로 같이 웃어지잖아요. 이 웃음도 전염된다 그래요. 그렇죠? 슬픔도 전염, 분위기에 전염됩니다. 그럼 한국인 전체도 분위기에 전염될 수 있어요. 분위기에. 국가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 전염 굉장한 거예요. 저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연설로 광부시키고 어느 한쪽으로 폭발시킬 때 수많은 청년들이 열화와 같이 환영하고 받들고 추종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또 그랬어요. 사회가 정말 좀 암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그야말로 전쟁 전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이미 국가 간에 살벌했고 그럴 때 독일이란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그때 분위기 엄청난 거예요. 그 힘으로 구세력, 기득권 모조리 붕괴시켜버리고 바로 독일 총독이 됩니다. 곧 민이란 이름으로 정권을 손아귀에 넣은 겁니다. 이런 사태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런 경우. 또 공산혁명, 공산주의 물결이 전 세계 휩쓸면서 세계 반이 공산화됐습니다. 그때 그 굉장한 열이 모든 혁명이나 반란이나 어떤 바탕에는 누가 움직이냐면 젊은 층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 젊은 층은 감수성도 굉장히 빠르고 분위기 전염도 강하고 또 행동으로 움직여요. 약간 나이가 많아져 버리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잘 안 나서고 찬찬히 지켜보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동하기도 쉽지는 않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혁명을 이끈 경우가 전 세계 역사에 많이 있고 무력으로 뒤엎는 경우 있습니다. 국가 기반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지. 헌법이고 뭐고 모조리 깨부시고 무력으로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촛불 시위는 민이다. 우리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인데 이 민의가 과연 국민 전체를 대변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민의는 숨어있는 민의도 있어요. 드러내지 않는 민의. 원래 특히 보수층은 다 그렇죠. 잘 표현을 안 해요. 안 드러내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경영하고 다들 바쁘고 생업에 쫓깁니다. 일도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있어도 표현을 할 기회도 없고 나서지는 않아요. 막 나서서 잘 안 해집니다. 나선다 할 때는 정말 박쳐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보지만은
토요일마다 하는 시 있잖아요. 그건 여참은 오지 않습니까? 뭐 노조 이래서 온다 저래서 온다 하면서 늘 한 걸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버스 수없이 대절해서 그냥 팍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금이 있고 직장 전체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일 중지하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그게 안 됩니다. 전부 깨알같이 흩어져 있어요. 마음이 있어도 누가 딱 중심 잡아주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 안 나옵니다. 여론조사 전화 와도 끊어버리가 안 돼요. 표현 안 해요. 그게 바로 숨은 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숨은 민의가 잡히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목소리 큰 사람 막 떠들면 그게 전부 대표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보통 그 표현은 이제 선거할 때 나오지요. 그리고 그게 바칠 때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의만 꼭 민의겠냐? 숨은 민의도 있다. 다만 숨은 민의는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 그러나 그것도 때가 되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때는 거대하게 몰아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의로 무엇을 너무 강압하고 그러는 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그랬는데 대통령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큰 공적을 남기고 아니면 자기를 밀어주고 뽑아준 지지 세력한테 어떤 보훈을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쫓아내자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뻐서 지지합니까? 지지한 세력 안에도 김영란 법으로 손해난 사람도 많을 거고 공무원연금법으로 손해난 분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우신 분들 담배값 올려서 화나 죽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요? 역대 정권은 건들지 않은 걸 많이 통과시켰잖아요. 왜 안 건드렸겠습니까? 너무 여러 사람이 걸려 있으니까. 수십만, 백만이 걸려 있는 거라 함부로 손을 안 댔어요. 누구든지 자기 손해난 거 싫어하거든요. 공무원인데 연금 반토막 준다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권 손 못 댔어요. 담배값도 국민 담배 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가. 그거 2배 딱 올려놓으면 좋겠습니까? 수십 년간 못 물린 게 있어요. 종교세. 종교인들한테 물리는 거. 뭐 스님, 목사, 신부. 그런데 18년부터 그거 물리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또 얼마나 그거 반대했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물린 건 아니지만 국회 통과했지 않습니까? 일단 이 행정부에서 또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도 나라를 걱정하자. 이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거 있냐? 이 한국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그거라도 항의하고 잘했니 못했니 기분 나쁘니 왜 내가 손해봐야 되니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고 한국어를 살리자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한국어를 살려야 되니까 우선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른 게 차례차례 무너지니까 살리자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합당한 게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뭐 법 통과마다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손해난다. 이해관계에 내가 참 손해나니까 지지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또 많을 것이고 당연히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번에 사건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더니 아주 잘못한 게 많네. 이리 가지고 또 반대하는 분도 많을 것이고 언론기관 이해관계 때문에 또 반대하는 언론기관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이해관계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대통령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데 지역민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안 돼 하니까
또 같이 따라가는 이도 있고, 어떤 분은 TV 보고 신문 보니까 막 촛불시 굉장하고 길거리 가니까 막 붙여놓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것 같고 온 나라 사람이 다 박근혜 나쁘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박근혜 안 돼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게 한국어 저 구멍 내가지고 침수시켜버리자 이런 분들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도 거기 합시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 분들은 오래 또 계획 세워가지고 1년, 2년, 3년 계획 세워가지고 팀 짜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요 아무리 반대하나 찬성하나 전부 한국어 승객이에요. 일단 한국어 침몰하면 다 죽어요.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한국어 빵꾸 내고 저쪽에 큰 배 대기시켜놓고 있는 분들이라도 별로 많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 한국어 선장으로 책임이 커요. 이 사태를 만든 것도 뭐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죠. 어찌됐든 그러면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한국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나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초법적으로 나간다 싶으면 제동도 걸고 국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국민 간담회를 해가지고 철저히 국민 앞에 이건 아니다 반격하고 이렇게 되는데 밑에 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공격하는데 여기 숨어있는 사유가 있다. 또 그런 걸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내놓고 오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날조라든지 분명히 탁탁 지적할 건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나라 사람 특히 야간 사람 안 좋아합니다. 강한 것 추종하는 성질이 있어요. 강해야 딱 뭉치고 추종합니다. 물론 반대한 사람은 또 반대하겠지만 선장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종사자도 같이 싸우는 것이요. 근데 장군이 비겁하면 누가 싸워요? 다 도망가 버리지. 전 그거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멘탈이 야가다 하면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우리 대통령 부군이 참 혼자서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정말 그 주변에서 좀 받쳐주고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국민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인들 할 수가 없죠. 그때는 하야 아니라 탄핵할 수 없고 뭐 내려놓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단은 대통령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같이 나서서 보호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핵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홍역시가 나와가지고 까지 지금 막 청와대 담을 넘어간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지는 않겠죠. 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인데 또 한국어를 타고 있는데 그래도 넘어간다 가정 한번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지금. 그거 뭘로 막을 거예요? 수없이 넘어오는데. 그러면은 그냥 법대로 막 발표한다? 그거 쉬울까요? 군인들이 또 국민민인데 물론 애국적이고 군정신 그대로 정해진 규범 그대로 명령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또 못할 건 없겠지만 그런 정신 약해 보세요. 이거 민이고 뭐 어쩌고 그거 되겠나요? 그럼 뚫려버리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막는 거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경찰이 하는 거죠. 종로 경찰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거기가 총 담당이니까. 그럼 거기에 지휘부 책임자들, 사가 간부들, 이분들의 사고 정신 이게 굉장히 또 중요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대, 또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대, 이런 경우도 모두 한 마음이거든요. 어떤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차여차해가지고 이건 우스개로 생각하세요. 여차하면 뭐 헬리콥터 타고 뭐 저쪽에 계룡대라도 간다 치세요. 그리고 뭐 계엄령 선포한다. 그러면은 그 계엄령 선포하면 처음 움직이는 부대가 아마 수도방위사령부 그쪽이겠죠? 그러면은
정말 군정신 그대로 있고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산다? 애국심이 투철하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민이나 정신 기울이고 일이 눈치 보고 그러면은 움직여지겠습니까? 상하 지휘관들이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보통 어느 나라가 됐거나 정말로 그런 이제 무력 부분은 정말 자기 신복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불구루 정신을 가지고 주변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가 있고 대범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을 수 있죠. 아무나 갖다 임명해 놓으면 명령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아무튼 이 모든 사태에도 누가 진정시킬 수 있냐? 결국은 또 국민이 진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 타고 있는 국민들이 일단 옳다 그러다 조금 놓고 냉정하게 어떤 것이 한국을 위한 길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 검찰, 국회, 걔가 엄청나게 강력한데요.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책임은 이제 국회에서 집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든 강요 인준을 해주든 안 해주든 전부 이제 국회 책임이에요. 철저하게 내년부터 국회로 책임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분들도 한국어의 정말 주요 인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진정한 민의가 뭘까 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고. 박근혜 좋아서 지지 안 해도 돼요. 한국을 위해서 어느 길이 좋은가를 봐야 돼요. 반드시 한국은 한국만 보면 안 됩니다. 북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태를 파악해야 돼요, 모두. 북한하고 연결시켜서 사태를 파악하라.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몰아갈 때, 태풍이 몰려오고 지금 폭우가 일어서 파도가 막 산더미같이 일어나면 그 파도하고 같이 보면서 배를 몰아야지요. 그 파도 상관 안 하고 배 몰면 되겠습니까? 방향 판단을 그걸로 해야지. 그래서 한국어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는 남과 북과 모든 사태를 연결해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모든 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념과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젊은 층들 있죠? 젊은 분들은 지금 원래 좀 감수성이 있고 용기도 있고 행동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제력 같은 거는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 그럴 거예요.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최고 옳다고 여길 거예요. 그때는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지금 딱 판단한 게 절대적으로 옳아 이게 강해요. 그래서 행동력도 강합니다. 그때는 원래 흐름이 그래요. 몸 안에 흐르는 그 기혈 흐름이. 그런데 거기서 한 행동은 모두 나중에 국가 운명이 돼가지고 자기가 평생 늙어갈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살피고 남과 북과 모든 그 주변 정세, 중국, 미국, 일본 이 전체 테두리를 봐서 한국어가 사는 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옳으니 그러니 누가 뭐 어떻게 했니? 이거 별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는. 뭐 태반 주사를 맞든 뭐 보톡스라도 그게 뭔 그 대수라고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국가 전체 테두리 볼 때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탄핵이 가결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올려놓은 거는 모두 우리 한국이 때법에 의지하지 않고 초법적인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까지나 헌법의 기초에서 움직일 때에 대해서 말씀드려놨어요. 아무튼 정말 이 숨은 민의도 좀 드러나고 여론조사도 지금처럼 하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국민들도 뜻을 표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릴 게 생각났네. 지금 인터넷이고 댓글이고 모두 보면요, 막 욕 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을 올리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각 사이트, 카페, 조금 크고 많이는 모이는 곳에는 북한 사이버 전사 놀이터입니다. 끝없이 들어와서 댓글 달고 모든 분위기를 뒤집어요. 그런데 정말 묘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왜 한국에서 이 사이버 담당자들이 그걸 왜 못 막느냐 그거죠. 모두 한국 그 여론을 교란시키는데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인터넷 많이 하는 층이 자기도 모르게 젖어요, 거기에. 근데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도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표가 팍팍 났습니다. 언어 자체의 구사가 한국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에. 뭐 친일파 부역자하고 무슨 이상한 언어를 좀 쓰다 보니까 많이 들통났는데요. 요즘에는 얼마나 숙달이 됐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추천수 막 조작하고. 근데 이게 없는 곳이 없어요. 수천 명이 밤낮으로 매달려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걸 안 막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전쟁하는 개념에서 막아야 되는데. 작년인가요? 그 무슨 영화입니까? 김정은 살해당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죠, 미국에. 그리고 그 영화사 해킹했던가?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됐죠. 미국은 대형 사이트 이런 데에 해킹당하면 반드시 정부에서 나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었느냐.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한국의 모든 앱사이트, 네이버 댓글란, 다음 댓글란 어디라도 깨끗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한에 중국에서 활동하거든요. 그 회선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들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 깨끗했어요. 제가 인터넷을 하도 오래 봐가지고 피부로 느껴요. 그 뒤에도 한번 며칠인가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뭘 해킹을 했다나 이래가지고 두들겨 막았는데 이게 막기가 쉽지는 않죠. 중국 말고는 러시아 쪽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 들어오니까. 그러나 주로 중국 북부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일반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중국 쪽에 해킹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인들 들어올 일 없으면 중국 전체 IP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러시아하고. 그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전체를 단 글자 몇 글자로 차단해버린 방법. IP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탄핵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멘탈이 어떨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통령께서 탄핵하면 탄핵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탄핵을 가결시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무튼 이번에 무기명이라죠. 무기명 투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모르게 되겠죠. 조금 편하게 하겠네요. 탄핵에 찬성했다 이러면은 그야말로 다음에 국민들이 휙 역풍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물론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다 그런 거 기록에 남고 저장해 놓지 않겠어요? 그래 놓고 그쯤 되면은 수없이 돌아다닐 거예요. 또 이 사태가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억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걸리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탄핵을 찬성 안 했다. 그러면 또 지금 왜 찬성 안 했냐고 얼마나 또 항의를 받고 몰려
올 거다. 이거 겁내는 분도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을 바에는 국회의원분들 냉정하게 자기 체면 자존심 살리고 정확하게 투표하셔야죠.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민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늘 분위기는 늘 바뀝니다. 내년 봄, 그 다음 늘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중심 잡고 하셔야죠. 그리고 이 탄핵 반대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비박한테 나올지 국민의당 속에서 나올지 더민주에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민주는 절대 안 나올까요? 그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현 집행부 아니면은 유력 대권 후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도 있겠죠. 그럼 그분들 반대표 던질 수도 있죠. 기권할 수도 있고. 시대 막 국회 쳐들는데 겁 안 날까요? 오히려 쳐들으라고 반대 던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건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다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탄핵이 가결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헌법이 정해진 대로 하면은 대통령은 그 다음부터 정지되고 한교안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심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고 피고 양쪽에서 법리 공방을 하게 되겠죠. 문서 받고 보내고 문서 받고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7, 8개월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2천만 원짜리 소액재판 법리 공방 없습니다. 그거 서류 몇 장 넣으면 그걸 끝이에요. 판사 보고 단번에 1심으로 끝내는 게 바로 소액재판이죠. 그것도 넣고 빼고 도착을 받고 하면 두 달 넘어요. 그런데 포럼마다 법리 계속 공방전 해야 되는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뚝딱거릴 수는 없죠. 빨리 안 되죠. 인용을 한다면 기각은 빠르지만 기각이야. 이거는 심판 대상이 아니야 하고는 잘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기각인데 그것도 금방 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야당에 이런 말씀들이 종종 많아요. 탄핵이 돼도 청와대 못 있는다. 하야해라. 원래 탄핵 들어가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법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런데 그냥 하야시켜 끌어내리겠다. 이런 발언도 막 서슴없이요. 뭐 일부러 그러겠죠. 뭐 법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탄핵 가결되면 바로 헌법재판소는 기각하지 말고 즉각 추인해라. 그게 민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또 하신 적도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은. 그분들이 법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촛불 민의가 막 불타오르니까 무서우니까 빨리빨리 알아서 해라. 안 그러면은 막 밀고 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 말씀이에요.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 헌법 위에 있는 거죠. 곧 헌법재판소는 무의미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헌법재판소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분위기 따라서 민의 따라서 정한 대로 이러면은 그 필요가 없죠. 그런 거.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습니까? 법원도 필요 없죠. 여론조사를 해야죠. 그거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여론조사 해줄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문구 만들어가지고 내 기분 좋으면은 A 이기기 하고 뭐하면 B 이기기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줘. 나한테 맡기세요. 법원이고 헌법재판소 문 닫고. 그럼 되겠죠?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내 우스갯 이야기고요. 그건 안 돼요. 그 국민이 다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돼 하면은 못하지요. 당연히 그건 안 돼 하고 역풍 불고 막 들고 일어나면 어림없지요. 물론 탄핵 들어가면 역풍 되게 불 거예요. 그러나 역풍이 시시하다 좀 약하다. 그럼 무시해버리고 막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 필요 없는 거죠. 대통령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엄청나게 압력 들어가면 물론 처음에 자존심으로 견뎌보겠죠. 법관이니까 최고 위에 있는 법관인데 뭐 민인이 뭐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러면 그거 안 되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너무 밀어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나는 보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 할 일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쪽 저쪽도 살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교안 총리 체제로 간다 해도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라. 막 분위기 그러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한교안 체제도 막 눌러 제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니할 수 있습니까? 초법적으로. 그건 이미 혁명적인 단계예요. 그렇게 실제로 되면은. 내가 아까 혁명적인 단계 두 가지 이야기했죠. 민이란 이름으로 하는 거, 군대가 무력으로 하는 거.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다들 한국어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말씀하고 달리 움직이리라고 봐요.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교안 그 총리도 제가 볼 땐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보기는 이렇게 점잖하고 순하게 젠틀한데 그분이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내면은 강해요 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만한 당하고 잘못이 있으면 또 감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초법적으로 하는 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다 헌법을 지켜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탄핵이 돼가지고 국민 저항이 역풍이 불고 정말 만만치 않다 할 때는 한교안 체제, 헌법재판소 전부 안정되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좀 저항이 좀 야하다 할 때는 정말로 또 초법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재선거 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안 나서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럼 재선거 들어가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역풍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가 딱 정립하고 있으면 새누리 쪽에서 특히 애국적인 사람, 굳건한 사람, 책임감 큰 사람, 대범한 사람, 어떤 분이 제대로 나오면 거기서 대권을 가져간다. 나는 그렇게 봐줘요. 그때 반드시 역풍이 분다고 나는 봅니다. 저항이 야하든 어쩌든. 그러나 그쪽의 후보가 기존 정치인 나오면은 아마 그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지한 그 층들이 배타한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라고 나와보세요. 아이고 그 시간에 잠이라도 해버리면 갈라지잖아요 표가.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당이 제대로 정립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비박이다 친박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제대로 좀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지자가 열성으로 가서 찍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저항이 상당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현행법으로 대통령 선거 이렇게는 안 갈 거고 한교안 체제라든가 이런 걸 딱 어느 정도 묵인하면서 개헌으로 갈 것 같아요. 개헌. 국회가 의논해가지고 또 비박도 아마 탄핵 참가한다는 게 개헌을 목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다 이야기에 좀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개헌으로 이제 그때는 가는 거예요. 개헌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 저항이 크고 역풍이 크고 국회를 해산하자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그때는 개헌을 해도 이원 집정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분위기 지금처럼 싸하면은 이원 집정제 하는 거죠. 흔히 말한 대통령 중심제 해가지고 정말 남북이 통일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이 헌법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남북 통일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원 집정제 되기가 쉬워요. 왜? 국회가 지금 워낙 제왕적이다 보니까 국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원 집정제. 이원 집정제 아시죠? 대통령은 군 통수권, 외교권만 가지고 국회에서 총리 뽑아서 내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원 집정제죠. 대통령 이제 권한이 막 완전히 깎이는 거죠. 그럼 이제 국회 권한은 그만큼 강해지는 게 이원 집정제입니다. 그걸로 가겠죠. 여야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원 집정제 국민이 받을까요? 그것도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어요. 왜? 지금같이 여론이
총 뭉쳐서 이혼집정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 또 국민은 분위기에 젖어요. 그리고 야당의 대권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산시키는 이혼집정제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혼집정제를 차라리 받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좀 더 강한 현행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야당으로 넘어간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혼집정제 하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혼집정제로 투표를 하면은 그때는 국회 전부 해산하고 다시 뽑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그때도 역풍이 작용해서 탄핵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 쪽이 다수당 되기가 또 쉬워요. 그때도. 내년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점점. 지금하고는 달라질 거예요. 내년은.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가 역풍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려면 1월부터 쳐요. 1월 한 중순 넘어서부터요. 그래도 탄핵이 되면은 바로 역풍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 또 내년에 가면은 트럼프 취임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미일, 한중미 뭐 이렇게 한국, 북한, 미국 이것이 본격적으로 판이 벌어집니다. 정말 중차대한 판이 내년에 벌어지리라 봐요. 남북 간에도 정말 남과 북의 생사를 결정할 판들이 내년에 시작된다 이거예요. 정말 2, 3년 안에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되냐가 결정되는 그 첫 해가 내년이다 이거죠. 그때는 그냥 평화의 그게 아니고 정말 중차대한 그 시점이 다가온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이제 안보에 대해서 각성을 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대권 잡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가서. 또 그것도 그런 것 되기 전에 판도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보다는 외부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이 부결됐을 때는 어떨까요? 부결. 탄핵이 부결된다고 해서 금방 뭐 어떻게 안정되고 그런 건 없겠죠. 탄핵 부결도 돼 여전히 촛불시 자칫하면 또 폭력가 될 수도 있어요. 탄핵 부결되면 우선 그냥 여의도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의도 국회 해산하자 하고 그럼 또 국회 해산 박수 치는 분들도 많겠죠. 국회가 그렇게 썩 국민 신임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청와대도 쳐들어가 무너뜨리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시끄러운 거 여전할 거예요. 이제 이때 국민이 또 현명하게 반응을 하면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죠. 안정되고 내년 되면 외부적이든 어디든 또 바뀐다고 봐요. 다. 그래도 한동안 혼란하기 때문에 정말 요즘 국가를 책임진 분들은 멘탈이 강해야죠. 강력한 애국심과 그 다음에 책임감, 용기 이런 게 필요할 시점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활기차게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은 뭐가 전부 막혀서 안 돌아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저 모든 분들이 모두 평화롭기를 바라요.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